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감이나 감기부터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 만성질환까지 다양한 형태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되면서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며 무력감과 우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자신의 몸을 원망하거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누구나 경험하는 과정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회복 과정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평소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고 일상적인 일조차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돌보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병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의 도움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병을 겪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심리적인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감정까지 지쳐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작은 기쁨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회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우리가 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단순히 힘든 과정으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방식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면 더 건강한 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도 위축되기 쉽고 반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지면 신체의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야말로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 아무것도 못할 때 마음마저 힘들어지는 경우 이를 긍정적인 사고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픔이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조금씩 조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고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아픔을 겪고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몸이 아픈 순간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픔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텍스트. 아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희망들은 우리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와중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함을 찾는 순간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회복 중이야. 이 아픔도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 감정은 다시 몸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회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는 동안에도 자신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에도 우리는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한 내면을 갖추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작은 희망과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작은 희망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충분히 쉬어라.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지금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때 억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멈춰서 회복하는 것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돌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조함을 느끼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게으름이나 나약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강한 내일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욱 깊이 돌보고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몸이 아픈 것을 단순한 장애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이 더 큰 탈진을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플 때는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또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충분히 쉬면서 내 몸을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치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대신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흘려보내라.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언제 나을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 등의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라고 인식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몸이 회복하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차분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지금은 내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며 그 감정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려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지금 나는 걱정이 드는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감정 노트를 만들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지만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감정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 호흡과 명상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 건강한 내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성취를 만들어란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그것도 성취입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한 습관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상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의 예시로는 책을 한 페이지 읽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주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나는 이걸 해냈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더 나아가 작은 성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 일과를 간단히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햇볕을 쬐며 기분을 전환했다 등의 내용을 메모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도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세요.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한 잔 더 마시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충분한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몸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과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플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작은 목표를 정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을 읽어야지 라고 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은 5분 동안 책을 읽어야지 라고 정하면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표를 성취한 후에는 스스로에게 잘했어 라고 말하며 작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되고 더 많은 성취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결국 더 나은 기분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성취들이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우리는 몸이 아프더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나아지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고 회복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비판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는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
나는 지금 회복 중이야.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질 거야와 같은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치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신체적인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기 돌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말해보거나, 잠들기 전에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내 몸도 최선을 다해 회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면 점차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리 잡고 힘든 시간을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금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을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책상, 침대, 혹은 핸드폰 메모장에 나는 강하고 회복될 거야. 오늘 하루도 소중해. 내 몸과 마음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 같은 문장을 적어두세요.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말들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결국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다독이며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플 때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더 자유롭고 온화한 태도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지금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중이야. 이 아픔도 지나갈 거야. 나는 충분히 강하고 회복될 거야 같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실제로 신체적인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몸이 아파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넬까요?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약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회복하면 돼. 내 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대하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또한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면 우리의 뇌는 이를 사실로 인식하고 더욱 빠르게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곳에 긍정적인 문구를 붙여두거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회복되고 있어. 내 몸은 나를 돕고 있어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사고는 회복의 과정에서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회복의 길이 한층 더 편안하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5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자꾸 과거에 건강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비교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는데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행복을 찾아서 누려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을 느껴보거나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반응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의 작은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라고 정하면 그 순간만큼은 음악에 몰입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면 현재를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나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차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방 안의 온도, 피부에 닿는 공기의 감촉,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의식적으로 인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향을 음미하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느껴보는 것 등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현재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현재를 인정하고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라거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감사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감사하는 순간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플 때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해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진과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도 커다란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할 수 있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것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곁에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다와 같은 문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츰차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병이 낫는 속도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힘들 때일수록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상실에서 현재의 축복으로 옮겨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기 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침대에서 쉴 수 있는 것,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해 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나아져서 감사하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위로가 되어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점점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몸과 마음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작은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행복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아플 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언제쯤 나아질까? 이렇게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라는 불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어가라는 신호이며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세요.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충분히 쉬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두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조금씩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동안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 이 순간이 지나면 더 건강해질 거야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작은 변화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나요? 혹시 자신만의 긍정적인 사고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